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펙트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효과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쩌면 애프터 이펙트는 이펙트 없이는 특별히 눈에 띄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펙트의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펙트만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서드 파티, 즉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듯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펙트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펙트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번 시간부터는 집중적으로 이펙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서 즐겨 사용하는 주요 이펙트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의 색상과 밝기, 채도를 설정하는 효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에 사용이 될 파일을 몇 개 불러오는데요. 자, 이미지 7번. 현재는 미리 보기가 되지 않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나타나죠. 이미지 7번. 전체적으로 좀 어둡게 촬영이 된 영상이죠. 이 파일과 눈밭에서라는 파일을 불러옵니다. 눈밭에서 촬영한 이 파일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푸르스름한 느낌이 들죠. 열기. 계속해서 이번엔 비디오 파일을 하나 불러옵니다. 컬러 커렉션이라는 요 꽃이 촬영된 파일을 불러옵니다. 역시 지금의 이 파일도 푸르스름하게 촬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이미지 7번에 대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 New Comp from Selection 적용이 됐고요. 확인을 해보면 이와 같은 스틸 이미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운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면 너무 어둡게 촬영이 되거나 혹은 너무 밝게 촬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밝기에 관한 이펙트를 사용하면 쉽게 밝기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둡게 촬영된 이미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밝기에 관한 이펙트 살펴보죠. 이펙트 메뉴에 컬러 커렉션을 보면 색상과 밝기, 채도에 관한 모든 이펙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컬러부터 맨 아래쪽에 비브렌스까지 컬러와 채도, 밝기에 대한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먼저 밝기에 관한 설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기에 관한 이펙트는 오토 레벨, 그리고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 그리고 커브나 레벨을 사용을 해서 밝기를 조정하는데요. 오토 레벨은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나 레벨을 사용을 해서 직접 설정해야 하는 과정 없이 자동으로 밝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선택을 해보면 밝기가 이렇게 조절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펙트 컨트롤을 통해서 원하는 상태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일단 효과가 적용이 되기 전에 상태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꺼보면 이와 같은 밝기였었죠. 켜보면 이렇게 밝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토 레벨 이펙트는 4개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밝기를 조절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러한 옵션들이죠. 자, 그렇지만 보다 정교하게, 보다 세밀하게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나 레벨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죠. 2개의 설정 옵션을 제공을 해주고요. 브라이트니스는 밝기를 조절을 해주고 컨트라스트는 밝기 대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치가 낮아지면 탁해지고요. 수치가 높아지면 선명해지죠. 밝기를 조절을 할 때 지나치게 브라이트니스 값을 높이면
전체적으로 화면이 흐려지기 때문에 컨트라스트를 증가를 해서 선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를 사용하면 밝기를 아주 쉽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커브에 대해서 살펴보죠. 커브 역시 밝기를 설정을 해주는데 실제로는 밝기보다는 색상의 변화를 줘서 필름 느낌의 착색 효과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밝기를 설정을 하기 위해서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채널을 보면 현재 RGB로 되어 있죠. 만약 각각의 색상 채널에 대해서 조절을 하고자 한다면 해당 채널을 선택해서 커브의 선을 조절을 해주면 되겠고요. RGB를 사용을 하면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지금의 커브 그래프를 보면 위쪽 부분은 밝은 색, 그리고 중간 톤, 그리고 어두운 색 부분을 나눠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선 위에서 클릭하면 포인트가 생겨나죠. 이 포인트를 잡고 위아래로 조절을 해보면 위쪽으로 가면 밝아지고요. 아래쪽으로 가면 어두워지죠. 그리고 현재의 위치는 밝기 영역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밝은 부분을 밝게 혹은 어둡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이동을 해서 이 상태에서 조절을 하면 중간 톤이죠. 중간 밝기 영역에 밝기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면 어두운 영역에 밝기가 조절이 되고요. 이처럼 세 단계의 밝기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커브를 적용한 김에 일단 밝기를 좀 조절을 해주고요. 나머지 레드, 그린, 블루에 대한 색상 채널을 이용을 해서 착색 효과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드를 선택을 해봅니다. 그러면 레드에 대한 설정 상태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레드는 따뜻한 느낌의 색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데요. 역시 포인트를 만들고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붉은색 계열이 가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아래쪽도 하나 만들어주고 이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아래쪽으로 내려봅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색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죠. 붉은색 채널을 가지고 이와 같은 느낌의 색깔로 바꿨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 좀 이색적인 그런 느낌의 색감으로 바뀌었죠. 이펙트가 적용이 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이와 같은 상태였고요. 적용된 후의 모습을 보니까 이처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그린은 뭐 신선한, 그죠? 신선한 느낌의 색감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계절로 말하자면 봄과 가을 정도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포인트를 만들어서 조절을 해 보고요. 원하는 색감으로 해 줍니다. 그리고 블루는 차가운 느낌이 들죠. 겨울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계절과 상관없이 무더운 여름에 청량감이 들 수 있도록 시원한 느낌의 색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커브를 사용하면 각 색상 채널의 색감을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미지의 색상과 전혀 다른 착색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커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레벨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레벨은 일반적으로 밝기를 조절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레벨은 이미지 전체의 밝기를 조절하기보다는 밝은 색 부분을 더욱 밝게, 어두운 색 부분을 더욱 어둡게 해줄 때, 즉 밝기에 대한 대비 효과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위쪽에 3개의 삼각형 슬라이더가 있는데요. 지금의 이 3개의 슬라이더를 가지고 색 밝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흰색으로 되어 있는 이 슬라이더는
어두운 부분을 더욱 어둡게 해줄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 슬라이더는 밝은색 부분을 더욱 밝게, 즉 더욱 강렬하게 해줄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회색 슬라이더는 밝고 어둠의 그 분포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두 개의 조절 슬라이더는 단순히 화면 전체의 밝기를 설정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옵션들을 사용해서 세부적인 밝기를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밝기를 조절을 해주는 주요 이펙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듯 컬러 커렉션은 밝기, 채도, 색상에 관한 다양한 효과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밝기를 조절하는 몇 개의 효과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시고요. 이번에는 채도에 관한 설정해 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인데요. 블랙 앤 화이트는 그레이 스케일, 즉 흑백으로 만들 때 사용이 됩니다. 적용을 해보죠. 적용을 하니까 적용 즉시 컬러 이미지가 흑백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의 설정 옵션을 보면 생각보다 다양한데요. 각각의 색상 채널을 통해서 해당 색상 채널을 증감해 줄 수 있는데 가령 레드의 색상 채널을 증가를 하면 레드 채널에 대한 밝기가 설정이 됩니다. 옐로우 역시 해당 채널의 밝기가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틴트를 사용하면 세피아톤, 즉 듀오톤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틴트를 체크를 하면 아래쪽에 있는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은은한 듀오톤 효과, 즉 세피아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만들어주는 블랙 앤 화이트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밖에 채도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 있는 효과 중에서 컬러 밸런스 HLS 효과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보면 이처럼 큐, 라이트니스, 세츄레이션 3개의 옵션을 가지고 색상, 밝기, 채도를 설정할 수 있는 컬러 밸런스 HLS 효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사실 이 효과는 색조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휴를 통해서 색조의 변화를 줄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세츄레이션을 사용을 하면 채도 값을 설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흑백 이미지나 은은하게 컬러가 표현이 되는 느낌의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키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흑백에서 컬러, 반대로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뀌는 애니메이션을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령 현재 흑백 상태이고요. 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세츄레이션 값을 0으로 해주면 컬러로 바뀌죠. 즉 처음에는 흑백이었다가 서서히 컬러로 바뀌는 이러한 장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채도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컬러 밸런스 HLS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밖에 큐 세츄레이션을 통해서도 채도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슈 세츄레이션 또한 색조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마스터 세츄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채도 값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채도 값을 설정해주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밖에 채도를 설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색상에 관한 설정을 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이펙트가 컬러 커렉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공이 되는 대부분의 효과가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효과가 되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색상 설정 효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눈밭에서 이 푸티지를 사용해보죠. 우측 마우스 버튼 New Comp from Selection. 이미지를 보니까 눈밭에서 촬영이 됐는데요. 눈이 원래 흰색이죠. 그런데 푸르스름하게 촬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촬영 전에 컬러 밸런스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색상 불균형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촬영 전에 컬러 밸런스를 맞추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뭐 촬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애프터 이펙트의 색상 설정에 관한 이펙트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오토 컬러인데요. 오토 컬러를 사용하면 지금처럼 색상 균형에 문제가 있는 이미지를 아주 쉽게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토 컬러 적용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색상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오토 컬러는 자동으로 색상을 기본 색상으로 보정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역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디테일한 색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효과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자, 컬러 커렉션에 색상 설정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효과가 컬러 밸런스입니다. 컬러 밸런스를 적용을 해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색상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컬러 밸런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섀도우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미드톤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하이 레드 그린 블루, 3개의 밝기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각 색상 톤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옵션을 가지고 색 보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보정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푸르스름하기 때문에 파란색과 반대되는 색상의 농도를 이렇게 증감하면 되겠죠. 레드 밸런스, 자, 섀도우의 레드 밸런스를 증가를 해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붉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색 역시 증가를 해줍니다. 그럼 파란색 농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밸런스는 낮춰주는 것이 좋겠죠. 마찬가지로 미드톤과 하이톤 역시 레드, 그린은 좀 증가해주고 블루는 좀 떨어뜨려서 색 보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니까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색 보정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색상 설정을 위해 사용되는 컬러 밸런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뭐 그 밖에 색상에 관한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동영상에 대해서 색 보정을 해봅니다. New Comp from Selection. 지금의 이 영상은 동영상 파일이죠. 확인해보면 동영상 파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흰색의 코스모스인데요. 흰색보다는 푸르스름한 느낌이 더 들죠. 역시 동영상 클립 또한 같은 이펙트를 통해서 색 보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오토 컬러를 통해서 보정을 해줄 수 있고요. 아주 감쪽 같네요. 그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컬러 밸런스를 통해서도 보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색상 설정에 관한 효과가 있는데요. 체인지 컬러는 특정한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줄 때 사용이 됩니다. 가령 이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주겠다라고 한다면 색상을 지정을 해주고요. 휴 트랜스폼을 사용을 해서 색상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인지 투 컬러 또한 체인지 컬러와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채널 믹서는 각각의 색상 채널을 혼합할 때 사용이 되고요. 아주 독특한 색감의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색상 설정을 위한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역시 본 강좌에서 모든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은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적용을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활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애프터 이펙트에서 제공이 되는 이펙트가 어떠한 이펙트가 있으며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아주 손쉽게 무리 없이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본 강좌에서는 모든 이펙트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이펙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효과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학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